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장애인 증여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증여 시 증여세 비과세되는 혜택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요, 2019년 기준으로 261만 8,918명이나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장애인까지 합친다면 계략적으로 4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있거든요. 바로 장애인에 대해서 신탁가액 과세 불산입하고요. 보험금 비과세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신탁 가세 불산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해서 5억 원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그건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까지 장애인한테 지급을 해도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법적 근거를 좀 알아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그의 직계 존비속이나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요. 그 재산의 가액은 5억 원 정도입니다. 5억 원까지입니다.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한테 신탁하거나 그 다음에 장애인이 신탁 수익을 전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기한이 존재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탁기한이 중간에 종료가 되면 사망하기까지 다시 한번 연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랬을 때 5억 원을 한도로 장애인한테 신탁한 것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신탁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현재 신탁 상품이 낮은 수익률이라는 거죠.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한테 신탁 상품을 증여하면은요. 비과세는 될 수 있으나 수익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시기 임박해서 장애인 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동안은 중간에 장애인 신탁 원금에 대해서 중도 인출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 동결 효과가 있어서 자산을 마음대로 운영하지 못했던 그런 단점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요새 이제 요 근래 장애인 신탁 재산의 중도 인출 요건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나 간병인 비용이나 자기를 위한 특수 교육비 등은 사용할 때 원금에서 인출하는 경우는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신탁의 장점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장애인 신탁을 즉시 한다. 즉시 증여한다. 그러면요. 증여한 사람의 상속재산에서 바로 빠집니다. 보통 증여는요. 상속인인 경우에 증여한 후 10년이 넘어야 빠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비상속인은 5년이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장애인 신탁은 내일 바로 돌아가실 분이 바로 장애인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바로 상속세가 대폭적으로 절세된다는 것이죠. 제가 컨설팅 사례에서는요, 한 집안에 장애인이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 전에 장애인한테 신탁을 하니까 10억이 됐죠. 10억이 바로 빠집니다. 장애인 신탁으로 인해서 상속세 예산에서. 그래서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는 그분은요, 장애인 신탁 2명한테 하면서 동시에 5억 원을 바로 버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장애인 신탁을 하고 나서도 추가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보통 증여를 하면 저기 합산을 하거든요. 근데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 8항에 보면요.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등록한 장애인이죠.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이고요. 그 보험금이 비과세되는 한도는 연간 4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보험금 비과세는요. 예를 들어서 연금을 예시 드리겠습니다. 계약자가 아버지이고 피보험자가 장애인입니다. 아니면 장애인의 형제 자매도 괜찮습니다. 근데 수익자는 반드시 장애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적립형 연금보험을 가입합니다. 납입기간 5년, 10년 내고서 5년 정도 더 지나서 연금 개시가 되겠죠. 그러면 매년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신연금을 선택하면.
그때 받는 사람은 장애인이 되겠죠. 그때 얼마큼까지 받을 수 있느냐? 4천만 원까지 연금 지급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전체 금액이 다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매년 4천이니까 예를 들어서 50세에 연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100세까지 산다면요. 무려 50년 동안 그 혜택을 받게 되겠죠. 적립형 연금이 아니라 즉시연금을 가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연금 가입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겠죠. 그때는 뭐 상속형이나 종신형 둘 다 가능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매년 4천만 원까지 연금액도 비과세가 된다는 것이죠. 20년을 받는다면 8억 원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고 30년을 받는다면 12억 원의 비과세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험금의 장점 좀 알아볼까요? 장애인을 두고 돌아가시는 부모님의 한결같은 마음은 뭐냐면 자기가 케어하지 못하니까 소원이 꼭 있답니다. 장애인을 둔 부모님은 장애인보다 하루만 더 늦게 살다 죽는 게 소원이랍니다. 마지막까지 케어하겠다는 건데요. 신탁 같은 경우는 케어가 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해지하고서 후견인이 그 돈을 가로챌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보험금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종신형 연금을 개시했다. 개시가 된 다음부터는요. 그 누가 와도 중도에 해약할 수가 없습니다. 종신형 연금을 매월 받는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도요. 후견인이 이걸 해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장애인을 케어할 수가 있다. 장애인을 계속 케어하는 이유는요. 매달 살아있어야지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매달 케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장애인이 평생 죽을 때까지 종신형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그 장애인 보험금 장점이라기보다도요. 아마 그 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어떤 소원을 풀어주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가 증여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합산 배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장애인 증여 효과를 좀 알아볼까요? 장애인한테 신탁 증여 5억 원, 그 다음에 보험금 증여를 매년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을 연금 준비금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약 뭐 대략적으로 한 1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한테 신탁과 보험금을 동시에 증여했다. 그러면 16억 원 정도의 증여가액이 나오거든요. 성년 장애인이다. 그렇다면은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15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절세액은 무려 4,6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증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장애인 증여, 신탁과 보험금 증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요. 신탁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고 상황 봐서 그 뭐 사람이 뭐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늦춰서 마지막에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돈 버는 증여, 장애인 증여 시 증여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